인포맥스로 여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다뤘던 주제 기억하시죠? 저희가 그럼요. 한전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 한전이 큰 빚을 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가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 얘기를 왜 다루냐면 예. 바로 이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 예.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전기, 가스, 수도요금도 상당히 가계 부담에 한 몫을 하는데요. 네. 한전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것이 혹시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들어올 수 상승이 있다.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장 우리 집 요금이 상승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얼마큼 심각한 수준인지 그리고 뭐 어떤 자구책을 좀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가 오늘 홍경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심각한 주제이긴 한데 굉장히 생활과 밀접한 주제입니다. 네. 이제 그 한국전력이 이제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그 6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내므로써 네.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제 글로벌 공급망 경색 등으로 인해 LNG 및 유연탄 등 이제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적이 더욱 악화하고 차입 부담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에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3분기에는 14.8% 수준이었으나 예.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예, 지금 했고요.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순차입금의 경우 2020년 3분기에는 68조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80조 원까지 치솟았으며 올해 2분기에는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실적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전의 영업 손실은 6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올해 총 28조 8천억 원의 적자에 달할 것으로 평균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이게 설립 이래 최대 적자 수준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문제는 한전이 출자한 회사들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하는데 자본 잠식 상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이 자회사가 이제 한전이 출자한 회사 중 13곳 중 7곳이 이제 자본 잠식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제 한전은 13개 출자사에 5,112억 원 투입했으나 지난해 말 220억만 회수에 출자금 회수율이 4.3%에 불과했고요. 예. 이 중 10개 회사는 출자금 회수율이 제로, 0%로 아예 출자금 회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 회사의 대부분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시행하는 곳이었고요. 네. 이제 다른 이제 발전 공기업과 이제 출자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출자금 회수율이 0%라는 거는 뭐 돈 넣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투자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요. 네. 상반기 누적 적자액이 14조 원이에요. 무려. 네네. 그럼 거기다 회수금 이렇게 못하는 회사까지 더하면 10개나 되잖아요. 예. 회사가 경영을 제대로 하는 건지 방망 경영이라는 비난에 네.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더욱이 걱정이 네. 이걸 이제 전기료에다가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계산을 해보면 가구당 월 8만 원씩 해야지 8만 원. 이 적자를 네. 메울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약간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요. 이제 증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28조 원 가량의 적자는 이게 평균입니다. 증권사들 평균을 낸 거고요. 예. 네. 이제 좀 안 좋은 사례에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전망치 중에 올해 35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낸다는 전망도 있었어요.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한 수치인데요.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가구당 월 8만 원의 전기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9월 전기요금이 만약에 10만 원이 나왔잖아요. 4인 네. 가구에. 네. 그러면 이제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에는 월 18만 원씩 부담을 해야 한다는 해야지 이제 한전이 이제 손익분기점을 이제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적자를 이제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산업용 발전 전기 요금을 이제 인상하겠다는 이제 좀 인상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또 제조업체나 전기 많이 쓰는 업체들에게 네네. 타격인데요. 이제 그런 기사도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 경제 부담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조금 한전을 더 비난을 하는 발언을 좀 하자면 한전이 경영을 부실하게 해서 난 적자를 국민 부담으로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게 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역시 굉장히 국민 정서에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네. 한전의 주가도 이것 때문인가요? 좀 상당히 좋지 않죠? 네네. 이게 한전 적자를 이어가면서 이제 한전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제 한전 주가는 2016년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63,700원을 찍은 이후부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2017년부터 쭉 하락세예요.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2017년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속절없이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만약 1989년 처음에 이제 한국전력이 공모 당시부터 한국전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뭐 마이너스 20%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네. 보통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투자의 정석이라고 하는데 한전 주식을 보게 되면 무조건적 장기 투자는 답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질문을 몇 개 안 드렸는데 지금 들은 이야기만 해도 뭐 빚이 뭐 28조에 자회사는 자본 잠식, 주식은 하락세. 네. 물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건 알 수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상태, 이 지경이 됐는지 이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한전이 이제 그 만신창이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2017년부터 이어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석탄 발전은 2016년 41%에서 지난해 35%로 줄었고요. 예.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6년 30%에서 지난해 28%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줄어든 게 된 거고요, 비중이. 그렇죠. 반면 LNG 발전 비중은 2016년 22%에서 지난해 30%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네. LNG 발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고요. 좀 산소 중립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발전 단가가 높고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전이 연료비 단가가 높은 LNG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이제 지난해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한전의 전력 투입 단가가 높아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원가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 시장에서 한전이 발전 업체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일명 이제 전력 도매 가격,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S&P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력 도매 가격, 이제 사들인 도매 가격이 2020년 말과 비교해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 많이 뛰었네요. 이거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2020년에 30조 원을 하회하던 연료비 및 이제 전력 구입비는 지난해에는 40조 원까지 늘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34조 원에 달하니까 뭐 40조 원을 아마 더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가파르게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친환경 정책 좋아요. 좋은데 친환경 정책을 하려면 아주 면밀하게 비용 문제,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 에너지 파동이 일면서 LNG 가격이 비싸지면서 특히 또 효율이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예, 근데 이 원가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게 가장 부담이 된 거고 8월 불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LNG가 이제 비수기잖아요. 북반구가 이제 여름이니까. 그러는 시점에서 이 전기 도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 전월 대비 40% 올랐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한전이 사기업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 이 요금을 당연히 이제 가정에 이제 좀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상승분의 가격을 전가를 했을 텐데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원가가 오르면 이거를 매가에 이제 그 물건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력 공급을 독점하는 법적으로
독점하게 된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원가를 그대로 전기 가격에 얹어버린다면은 당연히 이제 물가 상승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다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공급망이 좀 약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했으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는 이 구조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난해부터 LPG와 석탄, 석유 등의 발전 연료비가 급등을 했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치솟았는데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한전의 연료비 조정 단가 이제 그 전기 요금 이제 도매 가격 같은 경우는 네. 산정하는 기준이죠. 이게 지난해 초 오히려 인하가 됐고요. 네. 지난해 4분기 한 번 인상했고 올해 2분기까지 동결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예. 그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이 계산 그 상승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 한 번밖에 인상을 안 하는 거죠. 네. 이에 이제 한전이 대규모 적자 상황에 처한 것이 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전의 어떤 전기요금 인상을 눌러서 이제 좀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 한몫했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를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좀 한번 올렸어야 됐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뭐 그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주장하는 바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바로는 그동안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된 데는 이제 직접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는 게 이제 현 정부의 시각이고요. 네. 이제 탈원전 도금화가 있어서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억누른 부분이 있다. 이걸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이제 에너지가 정치화되어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억누르는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전 정부의 정권을 잡았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탈원전보다는 조유가가 원인이라면서 이제 탈원전이 문제가 아니라고 또 반박을 하기도 해서 이제 좀 다양한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비용은 많이 올랐고 또 그만큼 비싸게 못 팔아서 한전의 적자가 커졌고 이건 뭐 일단 있는 그대로 팩트인데 팩트입니다. 네.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해석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장이 서로의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 네네. 어쨌거나 이제 적자를 메우려는 자구책이 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국민적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뭐 필수적인 네네. 귀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네. 한전 자체적으로 이제 좀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 자구책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이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출자 지분을 좀 매각하고 발전소 부지 등 부동산을 팔고 네. 이제 해외 사업 좀 구조조정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한전은 이제 비상경영 추진위원회를 신설해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네. 일단 투자를 좀 이연해서 비용 절감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총 6조 원 정도의 이제 비용 절감을 하겠다 이런 좀 목표를 세웠고요. 예. 근데 이제 6조 원이면은 뭐 지금 진공과 예상에는 28조 원 적자라고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이건 지금 벌써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뭐 한 22조 원 그러니까요. 적자 어떻게 메울 예. 수 있는지 이건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기 가격 그러니까 뭐 사오는 가격을 싸게 사오든지 아니면 네.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민자 발전사에게 도매 가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S&P를 상한제를 추진해서 더 이상은 이제 좀 비싸게 못 사게. 고소- 싸게. 비싸게 팔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좀 고통 분담해라 이런 걸 좀 추진해서 적자를 억제하려는 방안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이지만 네. 이게 또 민자 발전 업계에서 그러면은 우리도 그럼 적자를 전가하는 그렇죠. 거냐 이게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걸 단순히 이게 좀 미루기에도 반발이 좀 심할 것 같고요.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시행 여부와 시기가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만으로는 좀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에는 좀 힘들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좀 그러면은- 어렵네요, 진짜. 예. 네.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예. 하지만 뭐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뭐 여러모로 또 경기 지표가 막 좋지는 않으니까 글쎄요 이게 막 적극적으로 또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글쎄요 반응이 좋지도 않을 것 같고요.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의 전력 도매가 S&P는 월 평균 사상 최고치예요.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인상 안 하면 그냥 적자가 나는 겁니다. 적자 기조가 심화할 것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겨울을 맞아서 네. 더 전기요금이 오를 것, 그 매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점쳐지고 있긴 한데요. 뭐 공식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산정에서 정부에 이제 얼마 정도 올리면은 좀 적자가 좀 완화되겠다 한 이제 기준이 있는데 정부에 제출한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한마디로 얼마 정도 올리면 이제 좀 조정을 하면은 좀 적자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한 단가가 네. 킬로와트 아워당 이제 킬로와트 아워당 50원 수준인데 이게 상한폭이 또 있어요. 문제는 네, 네. 이게 50원인데 5원밖에 못 올려요. 그럼 45원 어. 사실상 그럼 적자는 이제 예정이 된 건데 네. 이게 또 정해진 거라서 이걸 또 조정하는데 또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올리기도 좀 힘든, 당장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한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가 부담이 좀 있죠. 그렇죠. 네, 물가 부담 이후로 일단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좀 연기한 상황이고, 연기가 됐고요. 네네. 이제 부처 간 협의도 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전기요금 관련된 건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네. 물가 지수가 지금 기록적으로 높은 네. 상태잖아요. 그럼 전기요금 올라가는 건 굉장히 그 물가 지수는 타격을 줄 수밖에 네. 없고 네.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다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고 네. 그게 다시 민생 고통으로 다시 돌아오고 예. 이런 고리가 있는데 공공 부문의 어떤 물가 관리는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전기요금 말고도 네. 지금 공공재에 해당하는 요금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검토해봐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네, 앞으로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가스요금도 사실 좀 인상이 좀 예상이 바로 되고 연계된 문제, 그 그렇죠. 동일한 손상의 그렇죠. 문제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상에 나서야 된다는 뭐 이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이게 또 뭐 제도나 절차상으로도 또 거쳐야 될 게 있고 이제 또 여론을 또 그렇죠. 생각할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수가 없어요. 없죠. 저희가 결과적으로 더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국민적 또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좀 빠진 것 같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네네. 어려운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홍경표 기자와 나눠봤는데 네. 글쎄요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이끌려면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들, 경제 업방식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유튜브 채널에도 꼭 댓글 남겨주세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원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